삼복생화는 궁통보감하면 나오죠. 삼복생화이라는 것이 복날 더운 여름날이 거듭거듭하니까 이 쥐자자가 막 오갈 데가 없어가지고 막 이렇게 저물인데 실제로는 가장 정확한 표현이 그런데 이게 충을 설명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허공 속에 막 해가지고 오의 기운에 막 밀려가지고 자라고 하는 것이 원래 웅크려서 막 있어야 되는데 오의 기운에 밀려가지고 이렇게 지 모양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막 흩어져 있는 거예요. 그 속에 뭐냐면 이 가운데에 다시 생한 한기가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차가운 기운이 서서히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양이 닿으면 음이 생하고 음이 닿으면 그 반자도지동이다 이 말이죠. 반자도지동. 반 돌이킨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 결국 충작용 때문에 돌이키는 거거든요. 지기 삐렇게 다 이래야 나는 살기다 이러면서 도로 튀어 올라온다니까요. 어떤 그게 충의 작용이에요. 그래서 내가 죽일 줄 알았는데 도로 이놈을 더 키워주게 되더라는 거죠. 그게 충의 작용이니까 충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나쁘다. 현상적으로 위축이 되겠죠. 그러나 결국은 그것은 뭐냐? 오히려 가만히 있는 놈을 목을 쪼았으니 이봐라. 니도 한번 죽어봐라. 이렇게 해서 그때부터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히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 목화토금소에 대한 이해를 뭐냐? 화는 뭐예요? 염상지기. 갇혀있지 않고 밖으로 활활 타올라 벌어져 버리는 기운. 그래서 꽃이 핀 모양이 뭐예요? 꽃이 핀 모양. 바로 불기운에 얻어서 얇아지고 옅어지는 그런 기운으로 가는 것이 활짝 벌어져 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토는 뭐예요? 가색, 심을가 거둘색. 그 가색격이라고 하죠. 그죠? 심고 거두는, 즉 양기와 음기의 중간에 서서 펼쳐진 것은 거두어드리고 거두어드린 것은 다시 밖으로 드러나게 하는 터전이 되는 거죠. 자, 금은 뭐냐면 추상은 뭐냐? 가을설이라는 거죠. 가을설이. 즉, 가을설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을과 짝지어서 을경금이 있고, 을을 만난 신이 있고, 신을 만난 신과 짝을 드는 병이 있고, 요게 뭐냐면, 경이 뭐예요? 을은 뭐냐면은, 만춘이잖아요. 그죠? 갑이 조춘이요, 을이 만춘이요. 그 만춘에는 뭐예요? 꽃봉오리가 맺혀서 꽃이 피는데 그 꽃봉오리 피는 자리에 무엇이 불면, 가을 바람이 불면 무엇을 하고 결실하죠, 그죠? 결실. 그 결실지기를 무엇으로 한다? 을경이 뭐예요? 예? 금이잖아요, 그죠? 을경이 금의 기운을 만드는 금덩어리가 나오는 게 아니고, 그죠? 결실지기죠, 그죠? 그 다음에 신에 나오는 게 뭐예요? 추상. 그죠? 가을설이가 추상직이잖아요. 그 추상의 기운이 무엇을 만나니? 장렬하는 태양의 기운을 만나니 무엇이 되고? 예? 불이 되고? 예, 물이 되고. 이 병신수. 그죠? 그러니까 추상직이, 그러니까 이제 이 신금은 족보가 경하고 신하고는 족보가 좀 다른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신임계가 이 삼기죠, 그죠? 신임계가. 신이 뭐냐면, 설이다, 설이. 굳어 있는 모양, 숙사라는 모양은 맞지만, 경은 뭐냐면, 실제로 뭐냐면, 응결해서 우리가 굳어 있는 어떤 금속, 바위, 이런 건 정말로 무엇의 뜻, 금의 성질을 그대로, 눈에 보이는 금의 성질을 보여주는 것이고, 신은 족보가 여기에 들어가요. 이건 뭐예요? 입은 우다 말이에요. 우. 그 다음 개는 뭐예요? 로. 상우로. 천지가 무엇을 얻으니? 윤하를 얻으니? 그것을 일컬어 무슨 상기? 지학? 삼기라, 삼기. 삼기 아시죠? 네. 예. 그래서 신은 어디 편입되고, 신인계로 들어간다는 거죠. 아시겠죠? 아시겠죠? 선생님, 신은 뭐냐면 네. 조건에 따라서 뭐냐면 금기운보다 수기운을 많이 더. 그렇죠, 그렇죠, 바로. 그러니까 신은 뭐냐면 주변 상황이 그래서 음간이라는 놈들은 주변 상황 따라서 지 모양이 수시로 변한다. 다른 수시로 뭐예요? 찾다가 이지러지고. 그러니까 여자가 무섭다니까요.
여자는 이게 파워를 한번 낼 때는 뭐 감당 못할 만큼 성질을 부리다가 순할 때는 완전히 또 순한 양으로 변하고 이게 뭐냐면 음의 속성이 되는 거예요. 음의 속성. 그래서 족보는 비록 주소지는 어디를 쓰고 있지만 가을을 쓰고 있지만 조건만 맞으면 무엇으로 돌아간다. 겨울로도 얼마든지 넘어가는 놈이다. 아시겠죠? 예. 예. 좀 더 발전적으로 물어볼게요. 예. 남자 병정일주 같으면 정일주가 더 낫다고 봐야 되겠네요. 병정일주 같으면 네. 정일주가 금을 짝을 질 적에 예. 병은 신하고 짝을 짓고 정은 그러니까 경하고 짝을 지니까 그 정제를 바라본다 했을 때 글쎄 그거는 사는 놈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요 병신을 하면 무엇을 이 신이 뭐냐면은 수를 만들죠, 그죠? 그렇죠. 수가 관이죠, 관. 그래서 좋은 자식을 만들어주는 그 음의 덕을 그대로 이뤄주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요 자체로 그 자체로서 재성으로서의 역할이 충실한 거니까 어느 것이 꼭 더 유별나게 더 좋다. 재성의 입장으로 봤을 적에는 예. 정화가 더 낫지 않나요? 선생님 눈 보면 병이 더 낫다고 말씀하시죠? 아니죠, 그건 아니고 그 너무 큰 차이가 없다는 거죠. 큰 차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장단점이 준다는 그 예, 장단점이 있는 거죠, 장단점이. 예. 그러니까 자식을 잘 만들어내주는 이 재성의 입장으로 봤을 적에는 재성의 역할로 본다보다도 현실적인 어떤 글쎄 그게 양적인 차이로 보기도 그런데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숨 넘어가게 잘 하다가 정제니까 숨 잘하다가 자식을 놓고 나서부터 애정의 왜곡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죠? 애정의 왜곡. 즉 재성이 아니라 관성으로서 더 떼떼떼 하면서 그죠? 근데 자식 새끼가 예쁘면 마누라를 또 못 버리거든요. 그래서 살아본 놈이 안다는 거죠. 그런데 아무튼 그런 양상 차이는 있는데 꼭 이걸 더 좋다 나쁘다 하기에는 좀 기준을 좀 삼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현실적인 면에서 재성의 역할이 그래도 굳건하고 잘 변하지 않는 것은 역시 마누라로서 역할은 충실하게 잘 지켜주는 것은 정의경을 보는 거게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아무튼 저렇게 신은 무엇이다? 그 보석이요, 뭐 칼날이요 이런 것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고 저렇게 강렬하게 가을 서리처럼 강렬한 기운을 가지고 있지만 조건 따라서 어떻게 해요? 수시로 변해나가는 것이다 하는 거죠. 즉 그래서 뭐예요? 종혁지물이라 했죠. 종혁지물을 그러니까 이제 쇠덩이에다가 불기운을 가해서 모양새가 틀어져 이게 아니에요. 그것만을 의미하는 종혁의 의미가 아니다. 옛 사람들이 오랫도록 자연을 관찰해 보니 이렇게 가을에 추상서리도 무엇에 의하여 그 멀리 비치는 태양의 양광이 햇볕만 착 비치니까 뭐예요? 그것이 그 모양을 감추고 변해버리는 이 종혁지물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게 자연 공부를 왜 하시라느냐면 제가 결국 이걸 정리하게 된 것도 결국 책을 다 던져버렸다 했잖아요. 던져버리고 어떤 새로 분류를 해보자 했는데 결국 옛 사람이 이 말을 했구나 하는 걸 재발견한 거예요. 옛날 사람들이 한 말이 이 말이었구나. 자, 그 다음에 그 수는 그 윤화, 즉 만물을 그 윤택하게 하는 것이요. 아래로 내려오는 것이죠. 겨울에 뭐예요? 감추게 하는 기운이죠. 그죠? 수는 뭐냐면 물이 아니라 감추고 은결하게 하는 것이다. 또 씨앗으로서 결국 뭐예요? 자기 모양을 밖으로 드러나지 않게 지키는 것이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자연학으로서 우리가 오행을 이해해야만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약물 그러면 어떻게 볼 거냐? 간단하게 이제 타이틀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구원이 없다. 그러니까 완전 개밥그릇을 제실 그릇으로 쓸 수는 없다는 거예요. 개밥그릇을 잘 씻어가지고 그래도 기념품으로는 쓸 수 있는데 그거 씻었다 해서 제실 그릇은 안 된다. 그래서 그러니까 타고날 때의 분, 그 다음에 세월이 주는 분, 이 두 가지 분을 어느 정도 잘 따르면 반드시 삶의 기회는
많고, 그리고 그것이 그 흐름을 잘 타고 나는 게 뭐냐면 선용이잖아요. 착할 선자의 설용자. 그러한 흐름대로 잘 맞춰 사는 선용이고, 그걸 잘 못 맞추는 게 뭐 악용, 오용 이런 것들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인데, 그래서 효율성을 어떻게 하면 극대화해 줄 것이냐.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결국 이 학문의 궁극이기도 하다. 하는 거죠. 근데 왜 그럼 이렇게 인생을 살아야 되냐. 이거는 뭐냐. 사실 철학적으로 이제 큰 어떤 담론적으로 우리가 할 문제고, 명리학에서는 일단 그 부분은 것은 이제 철학적 담론으로 과제로 두고 자기가 개인적으로 이제 뭐 종교관을 채택하든, 뭐 여러 가지 그 철학적 가치관을 채택하든 해서 해결할 문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결국 학문, 우리 간지 표현에 의해서 여러 가지 운세 분석을 하다 보면 거기서 이제 해석할 수 있는 범주, 해석이 안 되는 범주 이런 것도 생겨나는데, 그게 뭐냐. 사람이 해석자의 어떤 문제지, 이 학문 자체가 자연의 기운을 본따서 이렇게 옮겨놓은 이 학문 체계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오해 이런 것들을 이제 본인도 자기 노력을 통해 극복할 애를 써야 되고, 그러니까 내가 한 사람 거를 잘못 봐주는 게요, 내 밥그릇만 까먹는 게 아니에요. 막 우리 업계 사람들 밥그릇 다 까먹는 거라. 팔자 그거 막 망한 거 볼 필요 없다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근데 또 뭐예요? 내가 멋지게 잘 봐줬다 그러면 자기만 그 잘해주는 게 아니고 업계 사람들의 뭐예요? 밥그릇을 같이 열어주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해석자의 한계 때문에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학문적인 어떤 문제에 봉착하는 것이지, 학문 자체나 체계가 이게 잘못된 체계가 아니다. 옛 사람들이 오랫도록 자연의 어떤 그 순환성을 분류해 놓은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 이런 어떤 왜곡을 이해하고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강의를 갖다가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너무 막 어제도 그렇지만 어제 그 양반도 몇 년을 공부했는데 모르겠다 이거지 모르겠다. 결론은 왜 모르겠다 소리를 하느냐. 하다못해 대학도 학부 4년이면 끝나는데 명리학을 10년 해가지고도 결국 면허증이 안 나온다 이거죠. 자기 자신이 딱 면허증을 자기한테서 도사 면허증 딱 자기가 쓸 수 있어야 되는데 10년 하고도 하면서 어렵다 이러면서 그게 안 된다 이거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빨리 남의 칼이라도 빨리빨리 배울 수 있는 거 배워야 된다 이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를 유용하게, 그 다음에 여러 사람이 유용해야 된다 그런 거죠. 자, 그 다음에 음양설, 음양 개념도 다른 게 아니고 뭐 여러분 다 이해하고 계시니까 제일 핵심적인 것만 그랬습니다. 저 음과 양이 비교해놨죠, 그죠? 뭐 여자에서 그 수렴 발산하는 부분이죠. 수렴 발산. 그러니까 음은 뭐냐면 여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수렴지기 안으로 거두어 들이려는 수렴지기가 많이 발생하여 음운동, 항상 운동을 붙이셔서 이해하시면 더 빠를 겁니다. 음적인 운동, 즉 잡아들이고 거두들이는 수렴하려는 기운이 많은 것이 음운동. 그것이 음의 음이다. 그 다음에 밖으로 튀어나가려고 하는 운동이 많이 발생하였으면 양운동이다. 그것이 양의 음이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음양 자체에 대한 개념을 시간에 의한 운동 개념으로 생각하시라는 거죠. 이렇게 튀어나가는 놈은 양이고 걷어들이는 놈은 음이다. 간단하게. 그래서 여자가 열받았다. 그게 양이냐 음이냐. 여자가 열받아가 막 길길이 뛴다. 그게 어떤 상태예요? 양적인 상태예요? 음적인 상태예요? 양적인 상태라는 거죠. 양적 상태. 그 다음에 남자가 뭐냐, 우울증이 걸려가 막 그냥 주저앉아 이렇게 있다. 그 음적인 상태라는 거예요. 남자도 우울증 걸리나? 오, 남자도 우울증 걸려요. 우울증 많아요. 왜냐면 우울증 잘 안 걸리는 게 뭐냐면 발산지기가 많으니까. 막 성질대로 태태태 뿌리 뽑고, 원래 양기가 몸에 좀 더 많이 뿌려져 있으니까 성질을 부려서 우울증이 없는 것 뿐이지. 남자도 뭐냐면 음기가 많아지면은 결국은 우울증으로 간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오행의 의미도 마찬가지로 아까 간단하게 했죠, 그죠? 예, 크게 봐서 목과 화가 뭐냐면 개양, 다 양이요. 목과 화가 다 양이요. 그 다음에 금과 수가 다 음이다. 예, 여기서 운동 단계를 조금 뭐예요? 음의 기운에서 같이 한쪽으로 터져 나오는 것을 목이라 했고, 그 다음에 음기에 에워싸여질 것 없이 벌어지는 게 화운동이고, 그죠? 음기에 에워싸여짐이 없다는 거죠. 확 벌어지는 거니까. 그 다음에 서서히 밑으로 떨어지려고 하는 운동이 금이요. 또 응결하려고 하는 기운. 그 다음에 수운동 뭐예요? 구멍만 있으면 내려가가지고 엉겨 붙는 수운동. 이렇게 크게 봐서 목화가 양이요, 금수. 이게 뒤에는 다 쓰입니다. 저희 분류해드리는 이 표가. 왜 이런 식으로 이제 개념 정립을 해드리시라느냐면, 이게 뒤에 다 2초 4조하게 다 쓰인다니까. 2초 4조하게. 그 다음에 뭐냐면, 토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봄, 여름이 지나서 양이 펼쳐졌는데 더 이상 벌어지지 못하고 쭉 상태를 유지하다가 결국 뭐예요? 다시 음으로 가을, 겨울로 내려오잖아요. 그죠? 요 중간의 단계. 즉, 양운동을 수렴하고 음운동을 열어주는 이런 어떤 중재자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중화요, 토용이요. 그죠? 그래서 저걸 전부 다 무엇으로? 운동으로 보라는 거죠. 운동. 토운동, 목운동, 화운동. 이게 어차피 행자라고 하는 의미라는 것이 뭐냐면 운동이죠. 그죠? 다닌다는 거죠. 다닌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사주 기초편. 자, 음양의 의미. 음양의 의미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떤 기운이 좀 뿌려져서 이제 어떤 모양새나 이런 운동의 결과가 나오면 이게 양적이다. 요거는 음적이다 하잖아요. 요거는 요 상태는 음적이다. 그래서 요거는 여인들이 갖추고 있는 어떤 기운이나 모양새. 남자들이 갖추고 있는 모양새. 그래서 편의상 남녀 이렇게 분류를 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미 부여된 것은 뭐냐, 또 뭐냐. 하나의 어떤 그릇에 담겨졌잖아요. 담겨지면 결국 요 놈은 뭐예요? 양은 무엇을 짝짓고, 음을 짝짓고, 음은 또 양을 짝지어서 무엇을 간다? 화자일법이라는 거죠. 화자일법. 그러니까 뭐냐면, 스프링처럼 뭐예요? 너무 늘어진 것은 도로 복원되려고 하고, 너무 또 수축하면 도로 돌아가려고 하고. 이게 뭐냐면, 반자. 돌이킨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도지동이 되는. 살아있는 것은 뭐냐면, 숨 쉬는 것은 뭐냐? 내 쉬면서 마시는 건 없다. 뇌 쉴 때 내쉬고, 그 다음에 삼킬 때 삼킨다. 근데 삼키고 나면 또 던진다. 이게 반자 도지동. 살아 생명이 있는 것은 결국 전부 반자 도지동이니, 이것이 돌이킨다고 하는 것은 도의 움직임이다. 그죠? 삶의 양상이라는 거죠. 숨 안 쉬면 뭐라고 보면 돼요? 죽은 걸로 보면 돼요. 그건 안 봐도 됩니다. 안 봐도 돼요. 우리는 죽은 걸 다루는 게 아니고 우리가 생선을 다루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근데 음양의 어떤 큰 뜻. 그 결국은 뭐냐면, 뒤에 여러분이 정리해 보시면 아시지만 사주명리학도 오행학이 필요 없어요. 뒤에는 음양학밖에 없어요. 음양만 가지고 전부 다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사주명리학 실제로 오행학이 하나도 없죠. 알고 보면 오행을 배울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오행 몰라도 돼. 자, 뒤에 그 이유를 아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우리의 생활과 음양 오행하는 것은 이건 우리 생활 속에 그냥 여러 가지 음양이 많이 있다는 것이고 설명이 필요 없을 것이고. 자, 그 다음에 그 튼튼한 기본 위에 정렬을 해놨죠. 튼튼한 기본 위에. 자, 상생설도 뭐냐면 다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뒤에 이제 우리가 상생이라는 게 여기서 필요한 것은 뭐냐면, 목화 토금수가 있으면은 서로 낳는 존재라는 것은 요렇게도 낳는다. 이거 다 아시죠? 그죠? 근데 이론으로는 다 아는데요. 어떻게 써먹는지 알면 그게 뭐냐면은 음포태를 알면 돼요. 음포태. 이 뒤에 음포태법을 여러분 보시면은 실제로 저기 뭐냐면 상생이 된다. 이제 이런 개념만 정리해 두십시오. 그 다음에 상생은 좋은 것이다. 이런 생각 금지.
이거는 길하다 이게 아니다. 생에다가 길의 개념을 넣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여러분들 습관적으로 많이 잡혀 있거든요. 근데 생은 길하고 극은 나쁘다 이렇게 배우지 말아야 됩니다. 이건 흉하다 이게 아니다니까. 이 개념은 굉장히 습관적으로 많이 들었는데 이게 길흉이 없는 거예요. 길흉이. 생극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자연에서 자기가 갖는 어떤 성질이 부여되면 금은 자꾸 옮기려고 하고 목은 어떻게 해요? 삐집고 나가려고 하니 삐집고 나가려고 하는 놈은 자꾸 붙들어 잡아 버리므로 결국은 금이 무엇을 목을 극한다. 네? 이것은 크게 천지 만물이 어떤 가지는 여러 가지 운동의 한 양상이다. 이 말이거든요. 이거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니까. 대부분 다 처음 배울 때 이걸 나쁘다 이런 개념으로 배워버려가지고 풍수지리에서는 뭐냐면은 오성이 대체로 연주하에 있는 우리가 그 지리적으로 뭐냐면은 우리가 요라 하죠 또는 용의 모양이 산을 용이라는데 하나 목형을 갖춘 다음에 화형이 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것이 서로 자연성으로 순하면 좋다. 이것보다 더 몇 배 더 좋은 게요. 서로 예쁘게 극을 했는 게 몇 배 좋은 거예요, 사실. 근데 그게 풍수책에 안 나와요. 책에는 그냥 생이 좀 좋다. 이게 뭐 아주 순하니까. 봄 다음에 여름이 오고 여름 다음에 가을이 오는 게 순하니까 대체로 이걸 이상적으로 아이디얼하게 한 좋은 걸로 보지만 명리에서는 이걸 기륭 개념에서 벗어 안 된다. 생한다고 좋은 게 아니고 기한도 좋은 게 아니다. 결국 뭐 진짜 좋은 건 뭐냐면 극을 아름답게 하느냐. 극을 멋있게. 그 뭐냐면 링 위에서 권투 선수가 있는데 목이란 놈이 있고 금이란 놈이 있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 놈이 둘이서 막 엎치락뒤치락 서로 힘이 세가지고 엎치락뒤치락 해야 어떻게 돼요? 큰 판 싸움이 벌어지죠. 큰 판 싸움이 벌어져야만 뭐가 되면 이게 빅매치가 되고 여기에 관중들이 많이 서게 되고 관중들이 많이 서 있으니까 이게 뭐냐요? 대전료가 많아요, 저거요. 대전료가 많아지는 거다. 그러니까 극이 한쪽으로 너무 편중되어서 게임도 안 된다. 이건 무조건 재미없거든요. 재미없는 인생이다. 오히려 극이 잘 비등하게 갖춰져 있는 거. 그 명리책에는 옛날 그 클래식에는 뭐라고 하면 전이불황 나오죠. 전이불황이라는 것은 싸울 전자에 아시는 거예요? 모르시는 거예요? 지금 들어본 적이 있다는 없다는 게 지금 눈빛을 보니까 벌써 전이불황이 뭐더라? 하는 분도 있고 지금 전이불황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그게 클래식 강의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전이불황이라는 말은 뭐냐면 싸움을 하되 싸울 전자에 어조사이자 그 다음에 아니부자에 항복할 항자. 그러니까 싸움이 일어났는데 서로 항복을 안 한다 이거죠. 이러면 이게 재밌는 파이단 말이에요. 재밌는 파. 이게 일렐롬인 거라. 그동안 얘기를 안 했는데. 그러니까 예. 아 너무 많아서 검색하는데 시간이 걸리셨구나. 예. 이제 기억을 이제 사실은 이제 아니면 뭐 이제 클래식에 많이 제가 그 훈련이 되어 있다고 보고 제가 이제 거기 나오는 용어들을 하고 비교를 해드리는 거예요. 제가 쓴 용어는 그게 아니고 이게 빅매치다. 빅매치라는 말이나 전이불황이라는 말이나 같은 개념인데 아무튼 그 책에도 뭐냐면은 끝내 좋지 못하다라고 나오거든요. 그 옛날 클래식에는. 근데 현대판에는 뭐냐? 역시 시끄러워야 장사가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현대하고 과거의 기준이나 해석 차이가 상당히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기준 개념을 넣지 말라는 거죠. 기준 개념을 넣지 말고 이게 뻗어지게 멋있게 돼 있느냐. 생도 나쁘다가 아니 무조건 나쁘다가 아니고 좋다도 아니고 이게 잘 돼 있느냐. 그다음에 극도 조화와 힘을 가지고 서로 뺑뺑하게 힘있게 돼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극 없으면 밋밋하고 재미도 없어서 못 살아요. 자, 그래서 상극 이렇게 이제 뭐냐면 극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시면 이거 이긴다가 아니고 꺾는다가 아니고 컨트롤한다는 거. 컨트롤.
제어한다. 이런 개념으로 여러분 정리를 해두시면 딱 맞을 겁니다. 즉 가을은 목의 운동이 뭐냐? 틈이 있는 곳을 자꾸 삐지고 올라가는 놈을 어떻게 제어한다. 컨트롤해온다. 너무 지나치지 않도록 결국은 조절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상극이 없다면 어떤 것도 사실은 아름다운 어떤 결실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앨리스의 무슨 콩나물, 무슨 나무 나오죠. 그죠? 이상한 나무 이렇게 해가지고 저 위에까지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렇게 목기가 어느 한쪽으로 치열하게 있는 것을 세상의 어떤 번영이나 발전하고 상관없는 이야기다 하는 거죠. 항상 뭐냐면 생명성이나 생명 유용성이 있는 것은 반대 성질을 항상 얻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동차 엔진을 오행의 집 비유해서 그 성질을 원한다면 어떤 게 속하는 거예요? 자동차 엔진은 불이다, 금이다. 불이다. 네? 불이다. 불이다. 그럼 불이면은 활활 날라가지고 다 타버리게요? 결국 엔진은 불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죠. 동의는 그죠. 동의는 화죠. 그죠. 근데 소재는 뭐예요? 그래. 이렇게 금에 에워싸여져 있는, 요 안에 있는 뭐가 들어있고, 불이고, 그죠. 그 다음에 요 밖에는 뭐예요? 금이죠. 그죠. 소재적으로는 금의 성질이 어디죠? 딱 포장 에워싸여 있잖아요. 기운이 튕겨나가지 못하도록. 그리고서 한 방향으로 불기운이 튕겨나감으로써 이 뭐예요? 피스톤이 이렇게 구동을 해가지고, 그죠? 그렇죠. 이렇게, 살아 움직이는 것은 반드시 두 가지 성질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럼 선풍기가 그러면 뭐냐? 예? 똑같은 거잖아요. 이렇게 소재적으로는 금인데 뭐예요? 전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저항을 줘가지고, 전기적 저항을 줘가지고 화의 성질을 얻어내는 거죠. 스임사에 그러니까 움직임이 있는 것은 반드시 반대 성질이 같이 있다. 이렇게 이게 소재와 운동이든 또는 운동과 소재든 그 성질을 얻고 있어야만 뭐예요? 이 실제로 생명력이나 활동성이 드러난다는 거죠. 어느 한쪽으로 성질이 치우쳐 버린 것은 결국 생명력이 없는 것이다. 불기운만 치열하면 결국은 다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걸 금으로 에워 싸놨기 때문에 결국 그것이 뭐예요? 어느 쪽으로 움직임을 만들어내고 그럼으로써 결국 우리가 자동차 엔진이라는 걸 우리가 생활에 이용하는 거잖아요. 이런 이제 아주 기초적인 분야에 사실 시험 쳐가면서 해야 되는 거죠. 자동차 엔진을 오행으로 분류하시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예. 예. 자, 그래서 이제 또 사물이나 생명력이 있는 것은 결국 뭐냐면 이 극이 잘 밸런스가 맞도록 돼야 돼요. 화가 너무 치열하면 엔진이 터져버리겠죠. 엔진이 터져버릴 것이고, 금이 너무 지나치면 어떻게 해요? 화가 금을 움직이지 못할 것이고, 그죠?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그 반대 성질.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화일주의 입장에서 보면 무엇을 얻었고, 자, 육친으로 표현한다면 재성을 얻었고, 금일주의 입장에서 본다면 뭘 얻었고, 관을 얻었고. 그래서 뭐예요? 관이 원활할 때 잘 돌아간다. 관이 원활할 때, 즉 재가 원활할 때 잘 돌아간다. 인생살이란 그것이다 이거죠. 재관 어느 거라도 어느 입장에 서 있든 간에 재관이 원활해야 잘 돌아가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나간 건 돈이 나갔는데 괴로운 건 누가 괴롭다? 돈이 괴롭다, 내가 괴롭다? 누가 괴로워요? 깨진 건 제가 깨졌는데 누가 죽는다? 내가 죽을 파이다. 그죠? 죽은 건 서방이 죽었는데 괴로운 건 누가 괴롭다? 내가 괴롭다. 즉 뭐냐면 뒤에 가면 이제 짝론이라는 게 나와요. 짝론. 결국 짝지어 쓰는 것이 결국은 어떤 모양으로 움직이냐에 따라서 결국 나도 덩달아 삶의 모양이 바뀐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개념적으로 우리가 바꿀 게 뭐 제법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상극살 그 다음에 기초에서 가불병정 무기행신계 간단하게 정리를 해버릴까요? 안 그러면 조금 쉬었다 할까요?